연구자들은 146개의 토성 위성을 세웠지만 이번에 우리가 꼽는 것은 타이탄. 지구 이외의 별에서 호숫가에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가장 유망한 천체입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있으면 물에 몸을 담그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다는 유혹도 따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타이탄에 도착해서 단 5초 동안만 물에 몸을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의 세계, 가장 대담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왜 타이탄일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타이탄이라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토성의 위성 중에서는 가장 큰 별입니다. 인류의 이주처로서 달이나 화성보다 타이탄이야말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거기에 고도 400km의 밀도 높은 대기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면에 큰 호수를 띄우고 있는 것. 다만 그 호수를 채우고 있는 액체는 물이 아니라 메탄이나 에탄입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이러한 탄화수소는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아주 귀중한 천연 자원입니다. 셋째, 타이탄 표면 아래층에는 물을 성분으로 하는 바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정착지를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일론 머스크씨, 이런데도 대기나 바다가 없는 화성에 가고 싶으세요? 정말요? 타이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게다가 이 땅에서는 태양풍을 막는 것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인근 위성에서 천연자원을 찾는 것도 비교적 쉽고요. 또한 천공에서 반짝이는 토성을 올려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두꺼운 대기층 너머를 볼 수 있다면 말이지만요.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리의 미션은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호수 안에서 5초 동안만 있는 거니까요. 타이탄으로의 여행.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타이탄까지는 긴 여행이 된다는 겁니다. 탐사선 카시니가 토성에 도달하기까지 7년이 걸렸지만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그 정도의 장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엔지니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주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무중력 문제나 우주선으로부터의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7년에 걸쳐 타이탄까지의 12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이미 타이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토성 사진 2-3장 정도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별이거든요. 그럼 드디어 지상으로, 아니 타이탄 위로 내려갈까요?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권은 우리가 탄 우주선의 낙하선 착륙을 좀 더 간단하게 해줄 겁니다. 우주선의 이동 방향은 북극 지방으로 타이탄 표면에서 최대의 수역인 크라켄해로 향합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1100km 이상이나 되고요. 면적은 4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인 카스피해의 면적을 넘어선 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우주선이 바로 액체 위로 내려앉지 않도록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주 잘 제어하고 있고 우주선은 바로 메탄의 바다 북부에 있는 메이다 섬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주선의 밖으로 나와 이 놀라운 신세계에 내려서는 첫 순간을 즐겨보죠. 타이탄 표면에서 타이탄의 지표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딘 우리. 예상 외의 첫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대기권은 지구의 4배의 밀도로 95%의 성분이 질소입니다. 질소 외에 메탄 등의 물질이 대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산소는 전혀 없습니다. 위성 표면의 기압은 1.45 기압이 됩니다. 지구보다는 크지만 수심 5m 깊이에 잠수한 잠수사에게 느껴지는 수압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압력이죠.
이런 압력에서도 사람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크 이브 쿠스토가 수심 10m의 깊이에서 1개월 동안 동료들과 생활한 컨셔프2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쿠스토에게 가능했다면 우리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오래 있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압이 높은 타이탄 위를 걷는 건 쉽지 않지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력이 지구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움직일 때 기묘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쨌든 지구에서 몸무게 70kg인 사람이 타이탄에서는 10kg의 몸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한 느낌은 들겠지만 분명 여러분은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할 것입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해볼 시간이에요. 일광욕은 불가능하니까 조심하세요. 사실 여긴 조금 많이 시원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토성의 위성이고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80도입니다. 이 혹한의 땅에서 휴가를 보내려면 좋은 단열재를 사용한 특별한 옷이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에어로겔 펠트의 단열재를 사용한 우주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보온 문제의 해결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지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참할 산소 공급 시스템은 신뢰를 아주 보장할 수 있는 거야 합니다. 아니요.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주의 정도가 클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타이탄은 메탄가스의 라이터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량의 산소로도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우리는 그 폭발이 우리와 가깝지 않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설에 의하면 타이탄의 외곽에 있는 액체 질소의 원천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폭발성 크레이터를 만들면서 표면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폭발 현장의 촬영 잊지 마세요. 그 영상은 여러분이 7년 후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SNS에서 분명 화제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타이탄에서도 지구의 물의 순환과 같은 액체의 순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액체는 물이 아닌 메탄으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위성의 표면에서 비가 되어 내린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젖은 포장도로 효과의 발생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이탄의 북극에 빛나는 큰 반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은 지구의 비와는 전혀 다른 이 탄화수소의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빗방울은 천천히 지구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감동적인 광경이지만 지금 우리가 대단하지만 아주 쓸쓸한 세계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물방울은 바위 투성이의 땅과 호수의 부드러운 수면에 닿지만 높이 튀어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은 질소 포화 상태에 있고 그러면 호수의 메탄이 무거워져서 천천히 에탄층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마치 거대한 장식용 라바 램프처럼 말이에요. 램프 속 액체에 색깔이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호수에서의 헤엄치기. 이제 메탄과 에탄의 파도에 뛰어들 때가 됐습니다. 단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역의 표면에 파도는 없어요. 즉, 여러분이 서핑보드를 가져오셨다면 아마 쓸모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에서 뛰어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작은 낭떠러지로 기어 올라가서 아래로 점프할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니라 타이탄입니다. 크라켄해를 채우고 있는 액체 형태의 메탄과 에탄의 밀도는 물의 절반입니다. 또한 이 액체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훨씬 약하죠. 소금쟁이가 여기 있다면 아마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즉, 여러분도 똑같이 말 그대로 곧 바닥을 칠 거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약한 중력 덕분에 물속에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주복의 부력이 클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차갑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곳의 바다는 굉장히 냉정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액체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5초가 한계입니다. 자, 이제 빨리 나오세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고 안락한 집으로 기꺼이 순간이동 시켜드릴게요. 뭔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으로 오늘은 끝이고요. 미션은 달성했습니다. 이제 기로에 올라가 볼까요? 단, 대기가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폭발할지도 모르는 이 라이터 위성에서 어떻게 날아오르면 좋을까요? 이걸 해결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사이에 저희는 벌써 다음 영상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우주로의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꼭 알림 설정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작별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